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한 카메라로 찍은 걸 반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었더니 이제 화면이 어둡고 그 목소리가 작다 해서 지금 다시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충분하지 않으신 분은 그 카메라로 찍은 걸 좀 참조하십시오. 내가 전문적인 이 강사가 아니라서 그 같은 내용이라도 동일하게 강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에 만족하시면 못하시는 분은 다른 제가 올려온 카메라로 강의한 것을 좀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거, 그 척추와 관련돼서 디스크 요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제 하고 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면 디스크 요통과 관련돼서 이 치료하는 방식이 많아요. 의학 쪽에도 또 있죠, 그죠? 의학 쪽에 있고 이제 이게서 대비되어 있는 게 이제 카이로프락틱 쪽이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카이로프락틱도 있고 이소가미요법도 척추 디스크와 관련돼서 가장 효과가 이렇게 나름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각종 이게 트리거 포인트 아십니까? 압통점 이것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또 MET라고 또 근육 조정 요법이 있어요. 또 여기서 또 카이로프락틱과 동일한 또 카이로프락틱하고 비슷한 게 오스테오파시가 있어요. 오파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골요법이라 합니다. 대체로 여기 있는 것들은 골격 교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추월 교정을 통해서 척추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통증을 이렇게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의학 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수술요법들인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학 쪽에서는 이렇게 비틀린 척추를 바로잡는 개념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뭐 추월을 교정한다 이러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 의사가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또 흔한 소문으로 뭐 디스크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90% 이상의 디스크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냐면 이 통증에 대한 착각, 통증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통증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면 통증은 우리는 통상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곤 막이냐 그죠? 통증은 막에서 일으킨다고요. 막에서 왜 일으킬까요? 이게 신경 반사를 잘 하는 지역이에요. 왜 신경 반사를 일으킵니까? 신경 반사만 뭐 우리 무릎 이렇게 했을 때 신경 반사만 일으킬 때는 뭐 통증이 없는데 근데 막이 에너지 수급 공급과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게 막이 에너지에 많고 적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통증이에요. 그러면 막이 어디 있습니까? 근육이 있죠. 근육을 쌓는 보따리죠. 그죠?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퍼메오시스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의학적인 처치를 받고 이런 카이로프락틱적 이렇게 수요법을 받는 것도 좋지만 통상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통증 일으키는 것이 꼭 이게 골격이 잘못돼서 또는 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게 아니고 근육 현상, 다시 말해서 근육에는 막의 어떤 현상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척추가 있고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통증의 가장 근접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여기 있는 근육이에요. 여기 있는 근육이 여기 통증을 일으킨다. 이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일단 먼저 풀어야 돼요. 근육을 일단 풀어보십시오. 그럼 통증이 경감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TRIGG 트리거 포인트를 설명한 책이 있어요. 시중에 나가면 있습니다. 뭐 비싸지 않아. 한 5만 원 주면 하나 살 수 있는데 이 책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주로 이 견갑골 쪽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리 쪽에 여기서도 이제 또 통증을 유발하는 게 있어요. 이 통증이 멀리 가는 게 방사통이라고 하죠, 방사통. 내가 그 요가 수련장에 다닐 때 어떤 분이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물리치료 이런 데 여러 군데 받아다녔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 뭐 아프니까 뭐 몇 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뭐 병원이나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 나도 뭐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기 힙부 쪽 그죠? 이쪽 주변의 근육을 지속적으로 풀었어요. 지속적으로 푼다는 게 요 항상이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메달을 살 수 있었던 일은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했더니 어느 날 통증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여기 걸린 거야. 근데 물리치료 하신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교정을 하고 했는데 이거 여기를 안 푼 거예요. 여기를 안 풀어서 그 사람 통증이 안 나라는 거예요. 또 여기를 안 풀어서 통증이 안 날아간다. 이거는 이제 허리가 여기 아프면 주로 여기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 통증이 안 날아가는 거야. 뭐 여기 이런 문제가. 이 두 가지 쪽에서 이 두 군데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꼭 통증이라 해서 허리 디스크라 해서 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꼭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근막 통증 증후군 거니까 일단 근육하고 근육을 잘 보셔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카이로프락틱이나 각종 교정요법을 있지 않습니까? 교정요법을 가면은 골반 교정을 하고 뭐 허리 교정을 하고 목 교정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골반을 교정을 정말 잘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술. 근데 이 골반 교정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아요. 이 양쪽이잖아요. 골반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쪽 연결된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을 체험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석한 사람이 많을 테지만은 굉장히 어렵다고요. 골반만 어렵습니까? 또 여기 있는 고관절까지 붙어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요소가 서로 주고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네 개의 요소를 이렇게 조합하는 수많은 그 조합수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골반을 교정한다, 허리를 교정한다 해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리 교정한다니까 착, 허리 일자를 착 만드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만드는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러면 지구상에 몇 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의 기술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의 체계는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을 만나면 좀 더 향상된 방식으로 이제 몸을 조정하겠죠. 자, 이번에 제가 얘기할 것은 복부입니다. 복부. 이 복부라는 건 내가 아까 저 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부 건강을 위해서, 복부에 대해서 복부를 이렇게 보시면,
횡격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배꼽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복부는 이제 상행, 횡행, 하행, S길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소장들이 있고, 그죠? 또 이 밑에 가면 이제 배출구가 있잖아요. 방광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 풀어야 돼, 항상요. 잘 풀어요. 잘 풀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죠, 그죠? 부드럽고, 탄력성 있게 관리를 하셔야 돼. 만약에 여기에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요. 소화 흡수. 자, 대부분 아프신 분들은 여기에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복부 문제 있어요. 복부가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한 달 만에 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 근데 이걸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여덟, 18개월 해도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완전 골치 아파지는 거죠. 복부가 정상에서 뭐 약간 떨어지면 어떻게 잘 풀 수 있는데 이 정상을 넘어서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면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복부 근섬유증이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풀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진짜 많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아마 복부 근섬유증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가 트레이닝 해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사람도 힘들고 트레이닝 받는 사람도 힘들죠. 그죠? 비용 증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아닙니다. 한 번 더 해야지. 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마사지로 복부가 이랬는데 마사지로 이렇게 푼다고 해서 복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부 공간의 압력이 적당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복압이잖아요, 복압이요. 복압이 적절하게 있어야만이 복부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를 이게 마사지를 푼다고 될 게 아니고 복압이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 복압을 적절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체 운동이죠, 그죠? 하체 운동이고 복근 운동이죠. 그래서 복압이 항상 이제 적절할 정도로 되어 있어야만이 복부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척추가 이랬으면 이 뒤쪽은 그 척추뼈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앞에 복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하고 이꼴로 보십시오. 척추도 잘 관리해야 되고 복부도 잘 관리해야 되고. 자, 그리고 복부는 남녀 차이가 있어요. 척추가 남녀 차이가 있으니까 복부도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복부는 아까 내가 그랬죠, 이렇게 숨을 들어마시고 변 앞으로 내미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부에 이렇게 깊이가 얇아. 그래서 여기 조금만 이렇게 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아닙니다. 이 척추가 6cm 정도 돼요. 그 사람이 누우면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복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길이가 25라면 최소한 20까지는 20cm까지는 내가 복부를 풀어야 돼. 물론 이 척추 바로 옆에 이쪽은 거의 뭐 23cm까지 풀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총 깊이가 25인데 25까지 풀지 않는다고요.
뭐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한 15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10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복부를 할 때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복부는 과거에는 그 마사지 하는 사람이나 카이로프락틱 하는 사람이 복부를 많이 풀질 않았어요. 일부만 복부를 풀었어요. 최근에는 모두가 이 복부를 풀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과거보다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거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고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복부는 복부의 각종 내장 기관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잘 흡수하도록 내장 기관이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잘 흡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음식이 그죠? 각종 뭐 착색, 착향, 또 뭡니까? 수분 많은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 이렇게 되니까 복부가 자기 활동을 못해요. 자기 활동을 못하면 복부가 어떻게 됩니까? 복부가 딱딱해지고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 좋은 지식 하나 가르쳐줄게요. 이제 복부가 이게 내장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내장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장 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곱창집에 가보셨지만 도톰한 게 있고 이렇게 얇은 게 있어요. 자, 내장이 도톰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만약 우리 곱창집에 가볼 때 내장이 도톰했다면 이 내장의 주인 그 소는 그 돼지는 건강한 돼지. 근데 얇은 게 있어요. 이거는 건강하지 않는